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미적분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3페이지 수열의 극한 세 번째 내용 대소관계에 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래서 두 수열이 수렴을 해요. 어떤 수열 A에는 알파에 수렴하고 수열 B에는 베타에 수렴한다. 이럴 때 식으로 봤을 때 식의 대소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AN과 BN을 봤더니 BN이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두 식이 같으면 당연히 극한값이 같은 게 맞죠. 근데 AN하고 BN을 대소관계를 봤더니 BN이 커요. 식은 크거든요. 하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퀄이 들어가는 경우가, 얘가 이퀄일 때 얘가 이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될 때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에도 잘 나와 있어서 이걸 해볼 건데, 수열 A에는 n분의 1이에요. 뭐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신이 없을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수열 A에는 n분의 1이고 수열 B에는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Bn이 AN보다는 어때요? 그죠? 근데 An은 0으로 가고 Bn은 어디로 가? 얘가 무한대분의 1이 되면 얘는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도 역시 이쪽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다른 얘기인데, A에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B에는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n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BN이 더 어때?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둘의 극한값은 어때요?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왜냐면 1 마이너스 0이고 얘는 1 플러스 0의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에 극한값은 같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선생님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더라도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물론 같으면 당연히 같겠죠. 자,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N에 대하여 AN이 CN보다 작고, 그러니까 CN은 AN보다 크거나 같고 BN보다 적거나 같다. 그런데 AN의 극한과 BN의 극한값이 알파 베타로 같다이면 CN은 당연히 알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수트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5로 가잖아요. 얘도 5로 가고요. 그러니까 AN보다 큰 식도 극한값이 5고 AN보다 작은 식도 극한값이 5이니까 결국에 AN의 극한은 5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필수예제 8번 같이 볼게요. 필수예제 8번은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n제곱 플러스 1로 얘를 다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양수니까 얘로 나눈다 하더라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밑에는 n제곱 플러스 1 분의 9n의 제곱이 됐고요. 이쪽은 an만 남게 되고요. 이쪽은 n제곱 플러스 1에 3n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9n의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9로 가고요. 얘도 극한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9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9다. 써주려면 어떻게 써줘요? 그러는데 요식을 써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의 제곱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의 극한값이 똑같이 9. 그러므로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9번 정리해드렸고 필수예제 10번 같이 볼게요. 자, 갑자기 사인이 나오니까 당황하시는 친구들 있으시죠? 근데 사인 n 세타는 사인이라는 값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는 어때요? 적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과 같이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되겠지? 1 플러스 n제곱
이쪽도 1 플러스 n제곱분의 sin n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도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따로 쓰진 않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 0으로 가고요.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는구나.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제곱분의 sin n세타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구나? 0으로 갑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필수제 10번도 봐드렸고 확인 체크 19번 봐드릴게요. 문제에서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왔네요. 그런데 AN은 이 상태에서는 뭐 무한대고 하니까 극한값을 못 갖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NAN은 어떨까? 그럼 차수 같으면 극한값을 가지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식을 n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n분의 1을 다 곱하면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분의 3n의 제곱이 되고, 오우 너무 두껍다. 확대를 너무 많이 시켰더니요. 예, 다시 쓸게요. 여기가 n제곱 플러스 n분의 3n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n분의 an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n분의 1로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n분의 1을 곱해줬다. 그러면 얘 극한이 3이 되고 얘도 3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극한은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자, 그러면 요 3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n으로 나눠주겠지 선생님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n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n분의 5가 되고 n분의 an 얘는 6이 되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1로 가고요. 0으로 가고 얘는 3으로 간다고 배웠고 얘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9가 되니까 9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9였다. 계속해서 밑에 20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사인 2n 세타가 나왔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코사인 값이니까 2n 세타의 값은 뭐 가봐야 플러스 1보다 적거나 같겠지. 그러고 나서 n제곱을 나눠준 거예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 n제곱분의 코사인 2n 세타 n제곱분의 1. 그럼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n제곱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이 값도 0으로 가고 이 값도 0으로 가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극한값은 0이 되겠다.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내용 같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sin n세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1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1 n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n분의 마이너스 1 되고 n분의 sin n세타가 되고 이쪽도 n으로 나눠주니까 n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다음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0으로 갈 것이고 얘도 0으로 갈 거니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n세타는 당연히 0이 되죠. 그럼 얘 극한은 1이고 얘 극한은 0이고 그죠? 그러니까 답은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 1단원의 첫째 번째 내용은 다 풀이해 드렸고요. 이제 연수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연수 문제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뭐 친절하게 정답은 2개라고 그랬고 수열을 발산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자의 차수가 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발산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학생들 이제 진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대봐야 1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얘의 수렴값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로 수렴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을 무한대분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3번은 발산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4번은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 1이 됐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1이 되고 또 1이 되면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다시 얘가 1이 되고 3이 되고 1, 3, 1, 3 이러면 진동하는 경우가 돼서 수렴하는 경우가 아닌 발산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4번은 발산. 얘는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계속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 되고 왜냐면 홀수만큼 제곱해라 그러니까 홀수번 제곱하면 음수는 계속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 4번이 되겠다. 2번으로 갈게. 수열 AN이 5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얘가 5로 갈 것이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3, 5, 15 플러스 K가 되겠네. 그래서 2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15 플러스 K가 6이 12가 되는 거니까 K는 몇이 돼?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내용이다. 자, 이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이 1번인데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3으로 가고요.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극한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니까 얘의 극한값도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얼른 보니까 차수가 같아서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제곱창의 개수의 비로 봐서 얘는 플러스 3이 되죠. 2n분의 6n이니까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최고창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3n의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돼요. 그 차수가 같아서 최고창의 개수의 비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건 보기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문제 계속해서 4번 같이 볼게. 4번은 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이 다 같은 로그 2가 됐죠? 그러면 로그 2에 여기서 보면 요게 원래 요 2는 여기에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나누는 거니까 밑으로 n 플러스 1에 제곱이 가면 되겠고, 위로는 2n 마이너스 1하고 8n 플러스 1이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뭐니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위에는요 16n의 제곱이 나오네요. 밑에는 뒤에는 조금 관심 없고요. 자, 그래서 n제곱분의 16n의 제곱이니까 극한값은 로그를 안 썼구나. 쏘리. 여기에 로그 2를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썼어요. 로그 2에 1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 선생님 보니까 차수가 얘는 3차고 얘는 2차잖아요. 근데 극한값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요 3차항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제 B가 0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3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자는 a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분의 a가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된 거죠. 그러면 b-a는 0 빼기 6이니까 우리가 볼 때 정답은 6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6번으로 갈게. 다음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그냥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얘가 2차항이고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얘가 뭐야? 2차항, 얘가 1차항, 얘가 상수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상수항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얘 근이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a분의 b 1이 되는 거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알파 n 곱하기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했고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걸 잠깐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 n분의 1, 베타 n분의 1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리할 때 알파 n, 베타 n 곱에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하면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분의 1이에요.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 유리화 해줘야지.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하면 무엇을 곱해줬을까? 뻔하죠. 얘를 곱했겠죠? 루트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을 곱했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n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제곱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n만 남고 분자는 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밑에는 마이너스 n이 있는 거고 위에는 2n이 있는 거지. 그 답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차수 적은 거 이렇게 지우고 보시면 금방 보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6번의 정답 마이너스 2. 자, 연습 문제 스텝 1의 7번째 문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7번에 이제 다른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다음 수열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네. 이것도 역시 서술형과 객관식을 구분해야 돼. 객관식은 너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볼 이유가 없으니까 AN의 극한이 K라고 이렇게 뭐라나 가정을 하고 그러면 되게 안 되는데 가정을 하고 객관식이니까 OK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K를 구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되거든. 넘기면 2K가 되고 1이 넘어가니까 3이 되잖아요. K가 몇이 돼? 2분의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수열 AN의 극한이 2분의 3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가 2분의 3으로 가고 2분의 3으로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요 문제에서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뭐 분모에다 2 곱하면 3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당연히 몇이 될까?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객관식의 풀이에요. 그러면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AN의 극한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식을 어떤 BN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뭐가 되냐면 얘라고 봤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지. 자, 이제 BN은 뭐냐면 얘란 말이야. 그럼 써볼게. 5AN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그러면 뭐 정리해보면 이 식을 이쪽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은 5AN BN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4BN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5AN BN 플러스 3AN이 있고요. 4BN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AN으로 바깥으로 묶으면 5BN에 플러스 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얘가 5BN이고 여기가 이렇게 묶이는 거지. 따라서 AN이 뭐가 되냐 그랬더니 다음같이 5BN 플러스 3분의 4BN 플러스 1이 된 거죠. 근데 이제 BN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계산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 되고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지? 그럼 분모 마이너스 2가 되고 분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N의 극한이 2분의 3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얘하고 어때? 동일하죠. 그래서 극한값이 5인 거를 구해내는 거예요. 자, 7번 정리해드렸고 8번 같이 볼게요. 대표적인 뭐 샌드위치 정리 문제죠. n제곱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n제곱이 원래 양수잖아요.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다 n제곱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n제곱 곱하고 여기다도 n제곱 곱하고 여기다 n제곱 곱하고. 그러면 최고창이 2n의 제곱분의 10n의 제곱이니까 얘의 극한이 5가 되잖아요. 얘도 5가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몇이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자, 이제 스텝 2로 가볼게. 스텝 2의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좀 생각해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n제곱분의 12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극한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은 몇이 될까요? 뭐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서 얘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40 곱하기 극한이 2an, bn이니까 각각 극한값이 존재해서 2는 요 둘의 극한의 곱은 요거는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분모 4가 되고 제곱하면 4가 되고 제곱하면 1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50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 극한값 9번의 극한값은 5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풀어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조금 그 시그마 공식 중에서 좀 암기했으면 좋은 식들을 잠깐 써드릴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연속된 두 수의 고배합이라고 난 그러거든. 연속된 두 수의 고배합. 그러니까 이 공식 암기하면 되게 편해서 3분의 연속된 세수예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건 1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것들 더하는 거거든. 그럼 연속된 세수의 곱의 합이잖아. 그럼 얘는 4분의 연속된 내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수열 AN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첫 번째 항이 1의 3승이고 두 번째 항이 2의 3승이고 세 번째 항이 3의 3승이니까 n번째 항은 n의 3승이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거든요. 이건 곱하기로 안 쓰고 점으로 찍을게. 1 곱하기 2고요. 두 번째는 2 곱하기 3이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4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n의 3승을 조금 멀리 써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내용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분자의 내용이 금방 얘기했던 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열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걸 조금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식을 풀어가지고 이 식을 알아낼 수도 있으나 그럼 분자에 얘가 써 있으니까 n의 3승 곱하면서 3n의 3승에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얘 모양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분자가 n의 3승이잖아. 3n의 3승분의 n의 3승의 형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간단한 공식 좀 암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암기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라고 선생님 좀 어드바이스 드립니다. 11번 같이 볼게요.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리화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n이 있고 유리화를 하면 여기가 뭐가 나와? n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여기는 n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지? 여기엔 루트 an 플러스 3이 있고요. 유리하기 위해서 곱해준 식이 있죠. 그게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n이 없어지면서 리미트, 근데 얘가 이제 극한값이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뭐가 되냐면 그냥 n이 되네. 2하고 1 빼니까. 그 다음에 여긴 an의 제곱이잖아요. an의 제곱 플러스 3. 여기가 n 플러스 2. 잠깐요. an의 제곱이 아니구나. 그냥 an이네. 선생님 이건 잘못 썼네요. an인데, 그지? 이쪽도 잘못 썼겠네. an.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2. 여러 가지로 잘못 쓰네.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이제 차수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an의 3승을 우리가 여기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루트 어쨌거나 앞에 게 an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뒤에 것도 이렇게 곱해서 얘를 곱하니까 a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어. 그지?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 a야. 루트 a. 그러니까 2 루트 a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가 6이래. 그럼 따라서 얘가 6이라고 그러니까 루트 a가 3이 될 거고 a는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차수가 같을 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형태로 무리수일 때도 좀 볼 줄 아시면 금방 푸시겠죠? 자, 이제 문제 12번 같이 보겠습니다. 12번.
12번은 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값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야 돼. 그럼 9n의 제곱하면 벌써 3n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 식을 본 거죠. 9n의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인데 딱 봐도 갑자기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3n 플러스 1이요. 3n 플러스 1보다는 얘가 클 것 같고, 왜? 얘 제곱하면 9n의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이 식의 모양이 얘보다 작잖아, 그지? 그럼 3n 플러스 2가 그 다음 숫자죠. 3n 플러스 1보다 하나 큰 게 얘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9n의 제곱 플러스 2, 3은 6, 12n 플러스 3. 당연히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됐냐? 요 숫자는요, 선생님 보기에 요 숫자는 3n 플러스 1 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1 더하기 0 점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 A에는 당연히 뭐가 될까? 3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 거야. 소수 부분. 즉 얘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 bn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써보면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이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당연히 이 값에서 넘치는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되지, 그지? 9n의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에서 얘를 빼는 거야. 3n 플러스 1을. 그래서 bn을 다음같이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식을 쓰면 nbn이라고 그러네. n을 또 곱해야 돼. nbn 3n 플러스 1의 nbn.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요 주어진 식을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는 지금 3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n 곱하기 bn이거든요. 이렇게 써야겠네. 루트 좀 클 수 없나? 잠깐만요. 루트 n 제곱 9n의 제곱 보고 써야 되니까 9n의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 빼기 3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구나. 그죠? 선생님 보니까 따로따로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n 플러스 1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요게 남죠. 9n의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 빼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3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칸이 좀 좁아서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보실 때 얘 극한은 벌써 알게 됐죠. 얘 극한은 당연히 몇이 돼? 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됐고 얘 극한만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요것만 가져갈게. 예.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양이니까 유리화를 해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에는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이 됐고 더하기 3n 플러스 1이 됐고 분자는 여기가 9n의 제곱 플러스 11n 더하기 3이 됐고 얘도 제곱을 하면 9n의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이 9n의 제곱은 없어지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3n이고 3n이면 여기에 6n의 모양을 갖고 있겠고 얘는 11n에 6n을 빼니까 5n의 모양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6분의 5라는 거야. 약식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6분의 5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답이고요. 6분의 6, 3, 18이니까 23이 되나? 그래서 6하고 23을 더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잠깐만요. 그래서 정답이 6분의 23이니까 29가 정답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9였다. 칸이 좁아서 힘들었어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다음 같은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인데 좀 정리할게요. 4라는 극한값을 가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라고 정리해 주는 게 좋겠네. 그죠? 잠깐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유리화 이제 선생님 볼 때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여기가 an 마이너스 b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n제곱 플러스 4n이 나올 것이고 이쪽은 얘 제곱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2ab n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a제곱이 1인 거는 알 수 있겠네. 왜냐면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a는 몇이래? 1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a제곱 1이 나와서 따라서 a가 1이면요. 여기가 n이고 n이니까 2n이 돼서 2n이 되고 여기는 4n이고 a가 1이면 플러스 2b가 되네. 그러니까 4 마이너스 몇이 되냐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2b가 되겠어요. 2bn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2분의 4 플러스 2b 즉 2 플러스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는데 얘가 4래요. 극한값이. 그러니까 b는 2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2. 그래서 a와 b의 합은 당연히 몇이 돼야 돼? 3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수열 an-1이 2가 됐대요. 그러면 an의 극한은 당연히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잠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당연히 3이 돼야겠구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히 3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원래 정석은 an-1을 bn 썼죠. cn이라 쓰면 cn의 극한이 2가 된 거잖아. 그러면 an은 c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의 극한이 2로 가고 1이니까 3이 된다. 이렇게 서술형이면 정리해 주셔야 돼.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an이 3이면 6이 되고 bn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이제 요거 고치시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bn도 3이에요. 그죠? an도 3, bn도 3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상태에서 얘를 보니까 얘는 3으로 가고 요 값은 4로 가니까 극한값은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 15번 sin n 세타 마이너스 n의 제곱을 2n 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눴대요. 그러면 뭐 선생님 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sin n 세타가 플러스 1보다는 원래 적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 이제 4n의 제곱을 빼줄 거야. 마이너스 4n의 제곱을. 그러면 마이너스 4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은 sin n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4n의 제곱 빼줬고요. 마이너스 4n의 제곱 빼주면 1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뭐 상관없지?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다시 뭐로 나눠줄 거야? 2n 제곱 플러스 n으로 2n 제곱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n이 무한대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양수가 돼서 나누면 얘 극한이 몇으로 가나 봤더니 마이너스 2로 가고요. 얘 극한도 뭐 마이너스 2로 가죠.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몇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16번 요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답 중 옳은 걸 구해라 그랬는데 수열 an이 알파로 가고 bn이 베타로 갈 때 이러면 베타분의 알파다. 그래서 이거 맞지 않나?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짓입니다. 2번은 an이 무한대로 가고 bn도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0이냐? 그럼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AN은 무한대로 가고 BN은 0으로 간다 그래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의 모양이죠. 그래도 어떤 극한값이 존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옳은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하고 BN을 봤더니 BN이 커요. 그럼 극한값도 크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크다고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답은 벌써 5번이 정답이겠네요. 얘는 AN-BN의 극한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직 AN, BN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AN하고 BN이 같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AN이 알파에 수렴한대. 그럼 얘기 끝났죠. BN의 극한도 역시 알파로 수렴해야 된다. 5번 맞다라는 겁니다. 자, 실력업 17번 문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 난해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좀 중요 체크해 주시고, 이제 일반항을 잘 못 구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여기에는 2n은 변하지 않죠. 봐봐. 1 곱하기 2n-1, 2 곱하기 2n-3, 3 곱하기 2n-5. 그러니까 뭐가 변하냐면 여기 앞에 1, 2, 3 이런 애들이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을 잡아야 될 때 변하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n이라 쓰지 마시고 k라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항이 변하는 숫자는 k라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2n이야. 근데 여기에 1, 3, 5, 홀수를 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빼는 값은 2k-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AN은 k 곱하기 2n-2k-1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7번에 이 식을 어떻게 했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n개항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써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정신없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AN은 k 곱하기 먼저 마이너스 2k 썼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이 식을 다시 일반항 AN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k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번째 항까지 ak는 이걸 an이라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네. an이 아니고 ak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썼죠. 그럼 얘를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2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이고, 시그마 얘 걸면 2n 플러스 1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k가 된 거야.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시는 거야. 좀 칸이 좁아서요. 선생님 밑으로 계속 내려갈게요. 2분의 얘가 6분의가 되고요. k의 제곱이니까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 됐고, 2n 플러스 1에 여기다 곱하면 얘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이쪽도 2n 플러스 1 들어가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6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 분자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 6으로 통분할게. 그럼 얘가 6이 됐다는 얘기는 3을 곱한 게 되네. 그러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3개, 여긴 2개 빼라 그러니까 하나 남았겠네. 그래서 6분의 얘가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3승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어진 식은, 선생님 워낙 칸이 좁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이 주어진 식은요. 이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에다 쓸게. 선생님 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3승분의 n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6n의 3승. 여기는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선이 배기 싫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6분의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몇이 돼? 답은 3분의 1이 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항을 못 세우시면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 세우는 거, 그러니까 식의 일반항에 n이 들어가 있으면 변하는 숫자는 k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일반항 ak를 구하는 거 요거 조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이제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18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이 있는데요. 원은 지금 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n인 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잠깐 보시면 원이 이제 뭐 선생님 그릴 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y축이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2n인 요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y는 루트 n이 이렇게 지나간대잖아. y는 루트 n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만나는 점이 생겼겠죠. 이때 일선에서 만나는 x좌표를 an이라 하자니까 얘를 an이라 하자는 거야. 그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an, 루트 an이 돼야 되는 거겠네.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n의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y는 우리가 대입해서 교점을 구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n이 되고요. 여기 4n의 제곱이 됐겠네. 그럼 x제곱은 뭐가 돼? 4n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x는 뭐가 되냐? 양수니까요.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죠?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얘를 an이라 하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얘가 an이구나 라는 겁니다. 얘가 an. 자 문제 바로 구할게요. 자 요 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 마이너스 an 그러니까 an이니까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n. 아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네. 그럼 유리화를 해야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해줄 식이요. 분모가 2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2n의 제곱하면 4n 제곱되고 마이너스 얘가 나와서 얘가 됐네. 이거 없어져서 분모 n이 됐고 밑에는 4n의 모양의 요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극한은 당연히 몇이 될까? 최고차이 개수의 비로 보면 4분의 1이 되는구나. 어머나.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전체 다 풀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둥비 수열의 극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약간 짧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